오늘까지 우리들은 4일에 걸쳐서 행복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들, 이 강의를 듣는 31명 학생 모두의 이야기를 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는 날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그럼 과연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실천해서 우리가 실제 행복해져야 합니다.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행복을 체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불행을 주는지, 우리는 왜 불행한지, 행복하지 못한지, 그리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 결과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또 실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어떤 것들을 실천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실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결론 냈던 이야기들을 잘 실천해서 우리 실제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우리의 그 논의의 시간이 허비되지 않고 우리의 논의가 값지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행복이 온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성취에서도 행복이 온다. 그리고 행복은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다. 다 나름대로의 행복의 가치관이 있다. 또 행복은 스트레스가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구해야 한다. 소확행. 그리고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 속에 이제 대체적인 공통된 많은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그 전문가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그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동물들도 좋아하고 만족하는 감정은 있지만은 고통을 받는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만이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지적 능력,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 때문에 사람은 행복할 수도 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보면은 여러 그 학생들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생활에 만족하여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 즐겁고 만족스럽고 흐뭇하고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느끼는 상태,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지극히 복이 많다고 느끼거나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행복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즐거움, 쾌락, 뭐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복잡 미묘한 이런 그 감정이 섞여 있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흐뭇함, 축복, 충만함, 이런 것들, 즐겁고 만족스럽고 또 걱정이 없는 마음의 평화 상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행복의 의미죠. 그래서 영어에서 그 해피라는 영어를 행복을 해피라고 하는데 그 어원을 보면은 이긴 고대 스칸디나비아 말 햅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말은 이제 행운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행운. 그래서 해피라고 행복은 행운에서 왔다. 행운이다 일종의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동양 이제 중국에서도 그 행복의 그 행자를 보면은 행운의 우연, 행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행복의 개념을 운이 좋게 어떤 상황이나 일이 자신의 의도대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이 좋은 상황 이런 것들, 행운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을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특징을 보면은 그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하는 만족,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러우면 그 이제 행복인 것이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행복은 마음 상태이고 지각하는 방식이며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자신의 접근하는 태도, 자신에 대한, 자신의 주변에 대한 생각과 평가인 것이죠. 인간의 삶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비교 대상이 있기 마련이나 행복은 일에서의 성공, 일확천금 또는 권력이나 명성, 외부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 얻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자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행복은 고통을 겪는 동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현실을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로 고통을 느끼더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삶의 다른 부분까지 조망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빨리 정리하고 긍정적 감정이나 평상심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행복의 비밀은 없습니다. 행복은 개개인이 느끼고 수양해야 할 체험이지 머리로 이해하고 습득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체험과 감정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 마음으로 느끼고 자신만의 체험을 통해 습관화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행복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행복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때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으면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경험의 총합인 것입니다. 행복에는 자신만의 셋 포인트가 있습니다. 셋 포인트는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한 점을 이제 셋 포인트라고 그러죠. 셋 포인트. 그 행복 수준의 결정은 유전적이 50%,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10%,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의 영향이 40%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나머지 행동과 생각의 영향 40%,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더 높게, 행복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태도나 세상을 보는 지각 방식, 접근하는 자세와 같은 생활 습관에 의해 개인의 행복이 좌우될 수 있고, 이것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곧 자신만의 셋 포인트로 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행복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서 목표를 성취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관점을 바꿔서 행복해야 합니다. 우선 지금 당장 행복해야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취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그런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 행복한 영업사원의 영업실적이 다른 사람보다 56% 이상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학생이 문제 해결 능력과 수업의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면 성공한다. 행복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그 행복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이 성공한 사업가들,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릴 때 그 생활 기록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그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행복 지수, 이런 것들이 높은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이 우리 자녀들 행복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행복이 자식들,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후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의 50%가 반이 이제 유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행복한 삶이 유전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모를 둔 자녀가 행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녀들은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본 대로 합니다. 부모의 행복을 본 자녀들은 부모들처럼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가 힘들게 살면서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살고 행복하라고 해야 아이들은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부모 자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불행하게 하면 학생들도 불행해집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그 후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행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무인 것이죠.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행복이 이웃의 행복을 위한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면은 나와 교제를 나누는 친구는 행복할 확률이 15% 증가한다고 합니다. 내가 주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행복 때문에 나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0%, 나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6%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바로 옆 친구는 15%, 내가 즐거우면 행복하면은,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는 10%,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까지 영향을 미쳐서 6%가 나의 행복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은 가족들,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내 이웃이, 내 친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우울하고 내가 불행감을 느끼면은 내 가족, 그리고 내 친구, 내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는 겁니다. 우리 행복이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면은 혈압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수준 감소를 의미하는 코르티솔 수준도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하락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멜라토닌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건강해지고 행복하면 이제 오래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15가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과 반대로 하면 될 겁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불행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You think money will make you happy. 돈이 행복을 만들 것이다라는 거. 물질 만능주의. 돈이 많으면,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주의가 우리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실제 돈이 많아져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돈 자체가 어떤 불행, 스트레스, 이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불행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어도 즐겁게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즐거운 일을 하면 돈을 따라온다는 것이죠. 돈을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you think just because you deserve to be happy.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거. 나는 당연히 행복해질 것이다. 저절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복도 노력하고 그거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듯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You think that other people should make you happy.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행복이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행복은 내가 가꿔야 되고,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나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결코 남이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you expect life to be like you've seen in movies. 우리는 가끔 그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의 삶, 이것과 현실을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높은 이상을 추구한다든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you watch too much TV. TV를 너무 많이 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것이죠. TV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특히 뉴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신란하게 하고 사건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크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V에 너무 의존하는 사람은 대부분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you spend too much time on social net. 소셜 네트워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거. 이것도 우리 행복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일곱 번째는 you have bad relation with your siblings and family. 가족들, 친구들, 주위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행복에 있어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건 아주 이제 불행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서양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서양인들의 관점인 모양입니다. You don't want a pet. 애완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도 이제 불행하게 하는 좀 더 행복해질 수 없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정크푸드를 먹는 거 아홉 번째 정크푸드. 음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헬스 푸드 건강에 좋은 그런 건강한 식품들을 그리고 영양소 있는 식품들을 먹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You live in the past. 너무 과거를 의식한다는 것이죠. 지나온 과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지난 세월의 그 후에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그 몰입돼서 그 불행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는 흘러간 것이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11번째 You are not decisive when it counts. 그리고 너무 머뭇거린다는 것이 어제 결정 장애에 있는 경우. 어떤 결정적인 그런 찬스가 왔을 때 그걸 실행할 수 실행력이 부족한 것.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you surround yourself with unhappy people. 주위에 나쁜 그 비관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둘러싸인 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불행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부정적이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13번째, you are scared of trying new things. 새로운 것을 하는 데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는 것. 그러면 아무것도 모험을 하지 않고 이러면 새로운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봐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14번째, you hate your job but won't do anything about it.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도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직업을 갖게 될 텐데 그 직업을 싫어하면서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매달리는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원망하고 비관하고 자기 하는 일을 싫어하고 하는 경우 그건 자기를 많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명상하지 않는 you never meditate 명상하지 않는 것 조용히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명상하는 것 이것도 이제 행복하는데 큰 중요한데 명상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명상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양에서 나온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들을 잘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데 유의해서 하면은 좀 더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15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이전 영상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떠한 그 습관을 가지고 있길래 행복한가? 그것들 공통된 그런 습관들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be optimist, 낙관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부정적인 면보다는 밝은 면, 그다음에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그런 습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ocus on you can control.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포커스를 갖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역량,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또 행복해지기 위한 중요한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ractice self-acceptance, self-acceptance.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어떤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난 점을 너무 들춰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누구나 사람은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나쁜 점보다는 자기 자신의 좋은 점, 장점에 포커스를 갖추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것이 이제 행복의 또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냥 be kind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행복에. 자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그 행복도가 높다는 겁니다. 돈을 써도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가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배웠죠. 그죠? 그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pursue meaningful goals. 의미 있는 일,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의미 있는 일, 이왕이면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더욱 의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역사의 기록이 남는다든지. 그러한 그 목표를 갖고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성취를 해도 행복감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let go grudges. 그러니까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남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런 거 비난, 이런 것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망,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stay socially connected, 사회적으로 이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것이 행복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난번 우리가 같이 학습돼 있죠. 하버드에서 75년간을 하버드 졸업생을 쭉쭉 했는데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인 이웃과 가족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주위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이제 행복의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spend money on experience. 경험에다가 돈을 소비하라는 것이죠. 돈으로 우리는 좋은 물건과 좋은 집,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이런 거 물질적인 거에 대한 소비보다는 어떤 경험, 친한 사람들,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좋은 그 음악 프로그램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것을 배우는데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험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에 대한 지속감, 오래 지속되고 그 다음에 깊은 충만감, 행복에 이런 걸 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유지되는 시간, 지속 시간은 아주 짧다는 것이죠. 이런 걸 경험에 비해서. 그리고 아홉 번째는 limit news consumption. 뉴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뉴스라는 게 되게 자극적이죠. 자극적이라는 게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주로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사건, 사고, 정치적인 뉴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들어서 유쾌하지가 않죠. 그죠?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전혀 세상 걸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뉴스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도 결국 우리에게 행복에 큰 지장을 주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나 열 번째, 마지막에 make health a priority. 건강을 가장 우선시해라. 이런 이야기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없고, 사람과 사귈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남에게 호의를 베풀 수도 없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게
건강 관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그 다음에 그 운동 습관화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한 10가지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것, 행복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봤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행복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도 정리를 해봤고, 여러 가지 정보들도, 좋은 정보도 구해서 또 여러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결국 이런 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주위에서 내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소한 것 이런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어떤 성취를 이루는데 이런 것들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어떤 목표를 이루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가지고 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대체적인 그런 공통된 행복을 위한 그런 요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실제 이런 것들 아는 것과 또 실제 행복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행복을 위해서도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행복은 유전적인 것, 자기 성격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격 그리고 행복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환경이 지배를 받는 한 10%, 나머지 한 40%는 우리가 마음 갖기,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유전적인 요인을 떠나서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가져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실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데 포커스를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연습하고 공부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복해지기 위한 실천 방안들, 이런 것들 몇 가지 세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을 해서.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음,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연습하면 된다는 겁니다. 타고나서 긍정적인, 낙천적인 성격을 타고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매일같이 감사일기 쓰기. 내 주위에 일어났던, 하루에 일어났던 일을 잠자기 전에 그날의 감사한 일, 이런 것들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걸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한 3가지씩.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참 날씨가 좋았다든지 아니면 뭐 숙제를 잘했는데 좋은 피드백을 교수님으로부터 받았다든지 친구가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걸 먹었다든지 뭐 감사한 일 생각하면 참 많죠. 이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쓰고 그걸 머릿속에 메모리하다 보면은 우리 머리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회로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얘기를 매일 습관화해서 이런 것들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0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100일의 법칙, 3개월 정도는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3가지씩 감사일기를 잠자기 전에 쓰는 거, 이걸 한번 한 90일 정도, 3개월 정도 여러분 습관화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매일 한번 크게 웃기, 아니면은 아침에 거울 보고 미소를 짓는 연습을 매일 한 번씩 세수하기 전에 하는 거. 이걸 한번 실천을 한 3달 동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크게 웃다 보면은 자기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웃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뇌는 아주 단순해서 잘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은 실제 아주 행복하다고 인식을 뇌는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런 그 마인드로 뇌의 회로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거울 보고 웃는 연습, 그리고 매일 한번 크게 웃는 것, 이것도 한번 3개월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이웃에게 베풀고 용서하기, 이런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남에게 자선을 한다든지 호의를 베푼다든지 용서한다는 것, 이것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과
그리고 나의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선 내가 먼저 베풀고 먼저 다가가고 또 원망하던 일이 있으면은 화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한 가지씩 주위 사람,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이웃에게 세 가지씩 호의를 베푸는 거, 친절 베푸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매일 세 가지씩 이것도 한 석 달간 습관해 보는 겁니다. 뭐 말로도 좋고 아니면 힘든 거를 누가 뭐 같이 무거운 물건 드는 거를 같이 도와줬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자리를 뭐 양보했다든지 버스에서 이런 것들도 이제 주위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그다음에 좋은 친구가 힘든 일에 있는데 좋은 이야기를 위로의 말을 건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또 하다못해 어머니에게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엄마에게 그런 칭찬을 해주는 것 이것도 아주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또 섭섭했던 일이나 원망했던 사람을 찾아서 화해하는 것. 또 멀리 했던 친구들에게 전화 한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행복에 중요한 것들이 좋아하는 것 하겠죠. 그죠? 제일 좋은 거는 좋아하는 것을 이제 직업을 구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취미를 한번 발견해서 좋은 취미를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그 취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 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서 배우고 남들보다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하면 더 자신감도 생기고 나에게 그 존재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더 좋겠죠. 그죠? 성취감도 맛보고. 그래서 지금 하던 취미라고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배워서 전문화하고 아니면은 그런 취미가 없다 그러면은 나만의 독특한 취미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열심히 배우고 해서 남들에게 자랑도 하고 또 내가 그런 거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탈출구로서 배출구로서 그런 취미 활동을 하는 것 이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좋은 실천 방안이니까 꼭 여러분들 새로운 취미를 하나씩 발견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한번 쭉 발견해서 배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과 성취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또 우리가 직업적으로 사회적 성공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도전과 성취 맛보는 게 행복도 중요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바로 실천하는 것, 즉 실천하는 겁니다. 주저주저 하지 않고 생각난 일이 있으면 바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조그마한 도전과 성취하는 것, 우리 앞에서도 봤죠, 그죠? 성취를 이루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거 도전 목표를 잘게 나누어서 아침에 친구 정리부터 하는 것, 이거를 습관화하면은 그걸 90일 동안 우리 한번 습관화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도전을 해서 성취를 맛보게 되면 큰 성공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오늘은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럼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미루지 않고. 아니면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60여 년 이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성취감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바로 하는 것. 어떠한 일이라도 이런 것 가장 중요합니다. 꼭 이런 것들 잘 실천해서 여러분들 매일 잠자기 전 감사일기 쓰기 세 가지씩 그리고 매일 한번 크게 웃는 것. 또 매일 세 가지씩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 섭섭했던 일이나 원망했던 사람과 화해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해서 가꾸어 가는 것.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미루지 않고 바로 실천해서 하나라도 성취감을 맛보는 것. 이거를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좀 앞으로도 지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과 오랫동안 약 4일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죠. 그죠? 행복에 대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한 행복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그런 논의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배웠던 것들을 헛되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또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 한번 실천해 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배운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고요. 이번 그 행복 수업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이 과제물은 특별히 지금 당장 과제물은 없고 여기에 그 행복 실천 방안
이것들을 쭉 한 3주 정도 한번 여기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시고 실천을 해보시고 3주 뒤 한 6월 한 마지막 주 기말고사 보기 직전 주까지 아마 한 6월 29일부터 방학이 시작되니까 한 6월 20일까지 여러분들이 실천한 내용에 대해서 그 경험담 이런 것들 어떤 걸 실천했는데 이런 거 경험을 했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 하는 것들 그 소감문을 하나씩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기말고사 마지막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그 시간 행복 수업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자료도 제출을 해줬고 좋은 의견들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회사나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창조적 문제 해결 기법에 대한 강의를 학기 말까지 한 3번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창조적 해결 기법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